네. 그러고 여기에 대충 20챕터, 서브 챕터 하나, 두 개씩 정도가 보통 하루 강의할 때 나가는 진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키네마틱스 이너 카르테시안 리퍼런스 프레임과 컨스트레인트 모션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간이 남아돈다 하면은 그냥 이 렉처 노트를 하나씩 쭉쭉쭉 읽어다 보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동력학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점이 쳐져 있어서 수업만 딱 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은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이 정도면 글씨가 잘 보이나요? 보이죠? 가장 처음으로 배울 게 싱글 파리클 키네마틱스예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키네틱스와 키네마틱스의 차이를 알려드렸어요. 키네틱스는 쉽게 외우는 방법이 F는 MA인데 MA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F는 MA인데 MA가 들어가 있고 빠져 있는 게 F는 MA를 이용하는 거고 키네마틱스는 F는 MA라는 F에 대한 상관없이 벨로시티, 뭐 트래젝토리, 어셀러레이션 관계를 따지고 있는 게 키네마틱스입니다. 여기에서 싱글 파리클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파리클은 파티클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쓸 시간을 약간 일부러 드리는 것도 있는데 쓰실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어서 뭐 적당히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파티클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작은 오브젝트, 그냥 하나의 작은 오브젝트를 의미하는데 걔의 쉐이프나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에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아주 작은 입자가 가만히 있는 거고 걔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우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얘의 회전을 고려하진 않아요. 아주 작다고 하면 얘가 회전하든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든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우리가 로테이션과 이게 뭐 파티클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 하면 3D에서는 세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는데 그 세 방향 모두 회전을 무시하면은 X, Y, Z 방향 세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셔널한 모션이 생길 수가 있어. 걔네들만 대해서 배울 겁니다. 걔네들에 대해서만 파티클에 대해서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사용하는 프레임이 칼테시안 프레임을 쓰죠. 얘는
또 normal basis. 우리가 보통 이 칼테시안 콜디네이트에서 x, y, z 콜디네이트에서 각 x, y, z 방향으로 단위 방향의 벡터를 2의 x, 2의 y, 2의 z라고 합니다. 벡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고, 노테이션을. 선형대수를 여러분들이 배웠어야 됐는데, 수업이 선형대수가 3학년 과목이라서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올토노멀이라는 말은 올토고널하고 유닛 벡터다. 유닛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 마그니튜드가 1이라는 거예요. 2의 y, 2의 z, 이 크기가 모두 다 1인 게 유닛 벡터이고, orthogonal하다는 것은 2의 x와 2의 y를 매적하는 게 0이다. 마찬가지로 2와 2의 z도 2의 x와 2의 z도 모두 0입니다. 즉, 어떠한 콜디네이트가 있을 때 x, y, z가 있을 때 얘네들은 다 서로 직조하고 수직이고 매적을 했을 때 0이고 쟤네들의 단위 벡터가 크기가 1인 올토노멀 베이시스를 2x, 2y, 2z라고 쓸 겁니다. 칼테시안 콜디네이트에서 어떠한 입자 파티클이 있을 때 입자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 움직임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시간에 따른 벡터를 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X, Y, Z라고 하면 일단 이 R 벡터는 뭐 2의 X, 2의 Y, 2의 Z의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어서 어떤 크기에다가 2의 X, 2의 Y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파티클의 질량은 매스, m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고 이랬을 때 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로 RT를 트레젝토리라고 합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길 바래요. 그래서 뭐 RT라고 할 수도 있고 XT라고 할 수도 있고 ST라고 할 수도 있고 노테이션은 맘대로인데 보통 XT 아니면 RT로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트레젝토리가 있고 패스라는 말이 있어요. 패스는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관련된 함수가 아니고 어떠한 경로인데 똑같이 움직인 경로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펑션이 아닌 게 패스, 시간에 따른 펑션인 게 트레젝토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율주행 알고리즘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트레젝토리 트래킹과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이. 시간에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서 가는 걸 트레젝토리 트래킹, 그냥 경로만 따라가면 되는 걸 속도랑 상관없이 그걸 패스 팔로잉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 트레젝토리에서 RT는 시간에 따라 유니크한 포지션을 결정하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벡터는 3차원의 일반적으로 우리는 3차원에서의 운동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3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1차원일 수도 있고 2차원일 수도 있어요. 이 트레젝토리를 미분을 한 게 벨로시티죠? 얘를 미분을 하면은 vt가 되는데 어, 이렇게 씁시다. vt는 dt분의 d
그 벡터 노테이션을 이왕이면 써주는 게 좋은데 안 헷갈리기 위해서 안 쓸 때도 많이 있을 테지만 잘 알아두시고 이 미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위에다가 닷을 해가지고 쉽게 노테이션을 할 때가 있어요. 어셀러레이션은 여기에 또 한 번 미분을 한 벡터 VT를 미분한 거고 얘는 R을 두 번 미분한 거고 그래서 얘를 VT의 닷으로 볼 수도 있고 R의 투닷으로 볼 수도 있고 미적분은 당연히 수학 시간에 어느 정도 배웠을 거라고 믿어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AT는 DT, DVT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면 AT, DT는 DV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서로 적분을 해주면 t에 관해서 t0부터 t까지 AT를 t로 관해 적분해주고 v에 관한 적분이니까 얘는 v가 t0일 때부터 t까지 적분을 해주면 A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적분할 수가 없지만 얘는 단순히 DV의 적분이라서 VT-VT 제로가 돼요. 2로부터 VT는 적분 T0부터 T까지 가속도를 적분을 하고 처음에 이니셜 벨로시티를 더해준 게 T시간에서의 벨로시티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은 형태니까 RT는 T0부터 T까지 VT를 적분하고 처음에 위치를 더해준 게 t 시간에서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움직임을 다루는데 어떠한 위치에 t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x, y, z고 z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만 작용하고 나머지의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AT는 마이너스 g 방향으로 이 Z방향의 마이너스 G만을 작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벨로시티는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컨스턴트하게 작용하는 힘이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로. 그럼 시간에 따른 벨로시티는 어떻게 되냐? h를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에 맞춰서 얘를 시간에 따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gt 2의 Z방향 플러스 v 제로 t 제로가 되겠죠? 처음 시간을 0이라고 했을 때 v 제로라고 합시다. rt는 얘는 EX, EY, EZ 항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애예요. 벡터니까. 얘는 EZ 방향으로만 하나를 표기하고 RT는 얘를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2의 Z 방향 플러스 V0에 T 플러스 R0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EX, EY, EZ 그러니까 X, Y, Z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애고 얘는 Z 방향만 가지고 있는 애. 얘를 따로 쓰면 X 방향만 가지고 있는 애는 처음의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속도 처음에 가지고 있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R, Y, T 얘도 처음의 위치
처음에 속도에다가 시간을 붙이고. 근데 Z에 대해서만 따졌을 때 얘는 여기까지는 동일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붙는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셨으면은 S는 S, H 제로 플러스 V 제로 D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뭐 이런 식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결국 그냥 그 똑같은 식인데 3차원의 벡터 방향으로 표기를 한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의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거에 따라서 적분을 하다 보면은 걔네들의 속도와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죠. 이거의 또 다른 예제로 어떠한 오브젝트에, 파티클에 드래그 폴스가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파티클이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위로. 내가 뭔가 뭐 비행기가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을 받잖아요. 그럼 드래그 폴스를 받게 되죠. 그럼 그 드래그 폴스가 얼마만큼 받아지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 약간 에어로다이나믹스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게 되겠지만 적은 속도에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kv. 이게 스토크스 법칙이라고 하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얘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의 성질을 띠게 돼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공기 저항을 받았을 때, 유체 저항을 받았을 때 이런 드래그 폴스가 적용을 하는데 옛날에 초등학생 때 저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렇게 CD에다가 풍선을 잘 불어가지고 공기바람을 이렇게 나오게 하면은 CD가 살짝 뛰는 호버크래프트를 간이로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바다에서나 이랬을 때 이렇게 살짝 공기 같은 걸로 살짝 띄어가지고 지면과의 마찰력을 없애면은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됩니다. 저희 막 그런 채티 게임도 있죠. 공기 앞이 게임.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는 공기 저항력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마이너스 KV 혹은 마이너스 KV 제곱으로 저항력을 받게 되고 혹은 물속에서 어떠한 잠수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잠수함이 받게 되는 공기 저항력도 마이너스 KV 혹은 마이너스 KV 제곱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H가 마이너스 KV 속도에 비례하게 가속도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A는 다시 쓰면은 D분의 dVt잖아요. 아까는 A가 콘스턴트였으니까 중력이면은 일정한 상수였으니까 적분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V에 관련된 함수여서 적분을 하려면은 몰아줘야 돼. 어떻게 몰아주냐? dt를 옮겨주고 마이너스 kv를 옮겨주면 dt는 마이너스 kv분의 1 dv가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각자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v는 vt0부터 vt까지 t는 t0부터 t까지 각자 적분을 해주면 t-t0는 일단 마이너스 k분의 1은 상수니까 빠져나오고
V분의 1 dv 적분을 하면 뭐죠? 적분 X분의 1 dx를 적분하면 뭐죠? ln X죠? 그렇기 때문에 ln Vt 마이너스 ln Vt. 그럼 여기에다가 각자 익스포넨셜을 씌워주면, 그리고 정리를 해주면 Vt는 V T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 T 마이너스 T0. 처음에 속도가 있을 때 V T0라고 했을 때 여기가 T0라고 합시다. 처음의 속도로부터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점점점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t가 무한으로 가면은 2의 마이너스 무한은 0으로 갈 테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속도가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드래그 폴스가 생기면 얘가 무한하게 움직이지 않을 텐데 속도가 점점 점점 줄겠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이 만들어졌으면은 RT는 VT는 DT분의 DR이니까 이걸 한 번 더 적분해주면은 R에 대한 함수도 위치에 대한 함수도 뭔가 적분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냐? RT는 적분 T0부터 T까지 VT를 적분하고 처음의 위치를 더해주면 되니까 처음의 위치는 어떠한 상수일 거고 그래서 T0가 더해질 거고 익스포넨셜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이게 V T0도 상수고 K분의 V T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알고 있고 벡터에 대해서 뭐 미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 하면은 그냥 다 유도할 수 있는 형태들의 모션인데 이것만 알다 보면은 웬만한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constrained motion. constrained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영어가 무슨 뜻이죠? 한글말로 약간 제약이 걸린? 저도 뭐 정확한 직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제약이 걸린 움직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하게 움직이는 게 unconstrained motion이고, 제약이 걸려있을 때 constrained라고 합시다.
우리는 지금 싱글 파티클, 하나의 파티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하나의 파티클이 어떠한 D 차원에 있을 때, 1D일 수도 있고, 2D일 수도 있고, 3D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D 차원에 있을 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 D 차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3D라고 하면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파티클이 X로 움직일 수 있고, Y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Z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자유도가 있다는 거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자유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떠한 컨스트레인트를 걸었어요. 너는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 그랬을 때는 그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만큼 자유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2D의 환경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D에서 땅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파티클이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땅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럼 2D는 이렇게 X, Y의 두 개의 방향으로서의 움직임의 자유도가 있지만 얘는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느 위치에 있어도 얘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랬을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입니다. 이게 결국 콜디네이트로 X, Y가 움직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얘 움직임의 자유도가 몇 개냐를 따지는 건데 얘는 절대로 이쪽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땅에 붙어 있는다는 컨스트레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바로 키네마틱 컨스트레인트입니다. 키네마틱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은 말했듯이 키네마틱이 F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오메트릭하게 뭐 트레젝토리나 벨로시티나 어셀러레이션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가 어떠한 제약 조건이 생겨 있는 건데 얘는 지오메트릭하게 트레젝토리 자체가 어떠한 특정의 쉐이프의 그라운드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컨스트레인트 하나 때문에 2차원이지만 하나의 컨스트레인트로 인해 하나의 DOF만 운동 자유도만 발생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비슷한 예시로 어떠한 고정된 상황에서 팔티클이 길이가 변하지 않는 줄에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얘는 줄이 아니라 철, 강체, 막대기에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막대기가 막대기의 길이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운동은 회전 운동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회전 운동만 팔티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2D 모션이지만 얘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L이 유지돼야 된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은 떻게 써야 되지? 벡터 R 얘를 A라고 했을 때 OA 벡터의 크기가 L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형태의 컨스트레인트 하나가 있으니까 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 DOF가 되는 거죠. 클 테일 3D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D에서 되게 뭔가 굴곡진 도로를 달리는 자동,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대충 그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도로가 있다고 했을 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D잖아요. 하지만 얘는 항상 그라운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하늘을 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Z방향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Z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그라운드에 붙어 있을 때는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작용을 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은 2 degree of freedom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쌔션이 있죠. 일단 자동차 하나를 아주 작은 타이니한 작은 파티클로 가정했다. 그래서 모션을 보는 거라고 첫 번째로 봐야 되고, 일반의 자동차는 언덕이 있었을 때 언덕을 열심히 달리면 얘도 살짝은 날 수 있죠. 제트 모션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이자율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스트레인드 모션들이 많이 예제에서 나올 거고 얘네들을 어떻게 문제에서 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까 다시 이걸 가져와서 러드에 질량 M이 달려있고 얘는 그럼 이제 회전 운동밖에 안 돼. 그러니까 파티클이 회전 운동이라는 게 얘의 입장에서는 트랜슬레이셔널한 모션이지만 파티클 자체가 회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 O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쓰면은 원래의 트레적토리는 이게 X, Y 방향이 없었을 때 R 코사인 세타 EX 방향, R 사인 세타 EY 방향 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표기법인데, 표지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표기법인데, 이 로드의 랭스가 R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으면은, 이 R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미분했을 때, 즉, 속도를 구할 때, 일정하지 않으면 R도 미분을 해야 되고, 세타도 미분을 해야 되죠. 원래 그래서 얘를 미분하려고 하면, 얘를 한 번 미분하고, 코사인 세타, EX. R, 코사인 세타의 미분이니까, 코사인 세타의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세타 닷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R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0으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만 미분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만 미분하면 아까 했듯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 닷, EX 방이 여기서 코디네이트 EX도 원래 미분을 해야 되지만 코디네이트 EX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X와 Y의 단위 벡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R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은 R 코사인 세타, 세타 닷 2의 Y 방향. 속도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속도를 식을 쓰고 나니까 하나의 크기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 닷이고 하나의 크기는 R 코사인 세타 세타 닷인데 여기에서 속도 벡터의 크기, 마그니튜드를 구하면 결국 각 컴포넌트의 제곱이잖아요. 말 사인 세타 세타 닷의 제곱 더하기 이것을 제곱해주고 루트 해준 건데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결국 크기가 절대값 R 세타 닷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V는 아로메가라는 식이 나와요. 회전운동,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얘의 속도, 속력의 크기는 이 반지름 매달리는 줄의 길이 R에다가 각속도, 세타가 얼마만큼 바뀌냐의 각속도,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세타 닷의 제곱 EX 세타 닷을 한번 미분하면은 세타 투 닷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 투 닷 EX 그 다음 거 R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 다시 하나 더 생겨서 2의 y. 세타 2 닷이 되죠? 그러면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세타 2 닷, 2의 y. 이 가속도도 벡터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니까 한 40분 후네요. 저희가 2시 45분까지니까 35분 남았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풀고, 그다음부터는 예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 개념들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 말씀드렸던 벡터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링 뭐죠? 벽석이 3명이나 있네? 이 책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벡터 메카닉스 폴 엔지니어스. 이 책을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쓴 거는 두 판이어가지고 문제 번호들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업로드해서 수업 때에서는 이렇게 드릴 거고, 숙제 때는 아마 여기에서 12판을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책을 사셔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 원서를 사서 공부했으면 좋겠으나,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한글로 했을 때 단어가 영어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키네마틱스가 한글로 했을 때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Motion of particle is defined by the relation x에 대한 위치가 시간에 따른 함수로 되어 있네요. xt가 미터와 세컨드 단위이고 타임, 포지션, 벨로시티, 어셀러레이션이 0일 때 시간과 위치와 벨로시티를 구하래요. 그럼 x가 시간에 따른 함수니까 v는 x를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분하면은 24t의 3승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 a는 v를 미분하면 되니까 72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24. 네요. 근데 a가 0일 때를 결정하래요. 그럼 얘가 0일 때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6으로 일단 나눠주면 12로 나눠줘도 되겠네. 12로 나눠주면 5, 6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2차 방정식이 2, 3,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에 되나? 어떻게 하죠? 아, 여기가 t구나. 여러분들이 웅성웅성 되면, 아, 내가 틀렸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같이 풀면 좋을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t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2가 나오는데 당연히 음수로 가진 않을 테니까 얘를 제외하면 t가 3분의 2 타임 결정됐고 그럼 t 3분의 2일 때 포지션과 벨로시티 구해주면은 3분의 1때 여기 넣어주고 3분의 1 때 여기 넣어주면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더러운 계산들이 있어서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웬만해서 내주고 싶은데 시험 때는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오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봅시다.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를 내보고 나서 계산이 더럽다 싶으면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오라고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문제가 참 긴데, 천천히 해석을 보면, 우리가 중력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그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A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GR제곱. 여기에서 라지 R은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여기 지구 표면까지의 거리, 보통 6,400km죠. 그리고 이 R은 우리가 점점 커지는 파티클까지의 거리가 20R입니다. 이랬을 때 가속도가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우리가 받는 중력의 영향이 작아지니까 중력의 가속도가 크기가 작아지죠. 그 작아지는 식이 이렇게 된대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 R이 6,370km라고 나와 있네. 뭐 이거는 굳이 계산하지 말고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우주선 같은 거 쏠 때 하는 건데 escape velocity, 즉 최소 속도, 이 파티클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최소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을 하면 너무 공격적이고 인공위성을 쏘면은 인공위성이 지구한테 다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점프하면은 다시 지구한테 떨어져 붙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점프를 해야 지구에 다시 안 붙고 우주에 머무를 수 있냐? 그게 escape velocity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최소의 속도. 그것을 구하라. 인 것 같아요. From the surface에서 지구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속도.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R이 무한일 때 벨로시티가 0인 지점을 구하면 된대요. 그럼 A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G 라지 R제곱에서 어차피 G 라지 R제곱은 상수이고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에서 A가 결국 DT분의 DV잖아요. 마이너스 R제곱분의 G R제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R, V, A의 식인 거고 여기에서는 V에 관련된 식인데 여기는 R에 관련된 식이에요. 뭔가 적분을 하기가 어렵죠. 그럼 얘를 R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DR을 같이 곱해줍니다. 그럼 DT분의 DR분의 DV가 만들어질 수 있고 얘는 그대로 와서 R제곱분의 D 라지 R제곱. 결국 적분 스킬이에요. 그럼 DT분의 DR은 뭐냐? V죠. 그래서 V, dr, dv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d 라지 r제곱. 자, 이제 V는 V끼리, R은 R끼리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을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럼 V, dv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g 라지 R제곱 dr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V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쏘는 벨로시티가 V0예요. 근데 V0에서 R이 무한으로 갔을 때 V가 0이 돼야 되니까 V가 0으로 가야 됩니다. R은 처음에 라지 R에서 R이 무한으로 가요. 뭐야. 그럼 이것은 VDV를 적분해주면 2분의 1 V제곱이니까 0에서 V0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 뭐야.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 V0 제곱. R제곱분의 1 적분을 하면은 일단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은 없어지는 거고 R이 이게 적분해서 R분의 1로 갈 텐데 R에 마이너스 2에 적분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R분의 1로 갈 텐데
마이너스, 네. 우하는 어차피 0으로 가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g, r 제곱분의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r분의 1. 어? 잠시만요. 헷갈리네. 마이너스 g, 아, 마이너스 r분의 1을 미분하면은 r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져서 플러스 gr 제곱에 r분의 1이고, 이것을 r에서 무한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r분의 gr. 그럼 v0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루트 2gr. 그래서 이렇게 EGK 벨로시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가 0.2m를 갔는데 0.2m 높이에서 15도의 각도로 V0로 쏴졌어요. 그랬을 때 중력에 의해서 점점 가다가 떨어질 텐데 떨어질 때 각도는 12도였다. 그랬을 때의 V0를 구해라. 이런 상황에서 아까의 첫 문제를 봐보면 X나 Y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속도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거리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에 비례하게 되고 Z축만 중력의 영향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서 Vx에 0의 속도가 있을 텐데 얘는 V0에 코사인 75도, Vy의 제로는 V0에 사인 75도. 이게 T0일 때, 여기서 T일 때, 그럼 Vx의 T는 그대로 V0 코사인 75도가 유지가 되죠. 힘을 받지 않고, 가속도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Vy의 T는 V0 사인 75도에다가 마이너스 중력을 G라고 합시다. G가 여기서 안 주어졌는데 G는 뭐 대충 10이라고 하면은 9.8이라고 해도 되고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10T. 시간에 따라서 점점 Y의 속도는 감소가 되죠. 이걸 기반으로 한 번 더 V가 아니라 YT 얘를 적분해주면 V0 사인 75도에 T에 마이너스 2분의 1 10T 제곱 즉 5T 제곱이 되는데 이 T에서의 상황에 Y가 첫 시작보다 0.2m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2. Y의 제로는 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VB는
아, 그리고 여기에서 V0로 VXT를 나타냈는데, 얘는 다시 쓰면은 VB의 12도라고 했으니까, VB의 코사인 78도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VB의 마이너스 사인 78도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VB의 크기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Y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78도로 쓸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많은 식을 얻었으니까, V0에 대해서 V0 첫 번째 이 식을 가져와가지고 V0 코사인 75도는 VB 코사인 78도 VB는 V0는 코사인 75도분의 코사인 78도 VB 얘를 넣어주고 여기에 VB를 넣어주면 VYT에 넣어줍시다. VYT에는 V0 사인 75도는 마이너스 10T는 마이너스 VB 사인 78도인데 이게 코사인 75도분의 코사인 78도 VB 사인 75도 마이너스 10T는 마이너스 VB 사인 78도잖아요. 그러면 VB를 예로 넣어주고 코사인과 사인은 어쨌든 개수이기 때문에 상수이기 때문에 10T는 땡 VB가 나와서 T와 VB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이 더 있죠. 얘도 V0고 V0는 VB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T에 관한 식이에요. 5T의 제곱은 0.2 더하기 V0 사인 75도 T인데 여기에서 뭐 T를 VB를 T로 바꿔줘도 되고 계산을 해주면은 VB와 V0의 식이 두 개가 나와서 풀 수가 있습니다. V0는 뭐 답만 알려드리면 2.67m 커세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도와 12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VX는 변하지 않고 VY는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바뀌니까 그 식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위치까지 계산을 해서 적분을 해서 이게 0.2m라는 정보를 이용했다. 그것을 다 이용하다 보면은 식 두 개가 나와서 풀 수 있게 됩니다. 좀 문제가 더러워가지고 75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78도 나오면서 계산기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한 문제 더. 파티클이 일직선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t가 0일 때 t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540m로 시작을 했고 이게 VT에 관한 그래프인데 아하 제가 문제를 커리에 가져온 거랑 잘못 가져왔는데
뭐, H 그려볼 수도 있고, 토탈 디스턴스, 타임 페디치. 속도에 대한 시간의 그래프가 있을 때 얘를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토탈 디스턴스를 그려보고, 시간. x가 0일 때의 시간을 구하라. 인 것 같아요. 을 적분을 하는 게, 아니, 미분을 하는 게 가속도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v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0이겠죠? 가속도 0에다가 10초부터 이 vt가 나오는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가 16초 동안 6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80으로 붙죠. 16초 동안 마이너스 20에서 처음이 6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80. 2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네요.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5로 10초부터 26까지 유지가 되었고 여기서는 또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0이고 여기는 5초 동안 15만큼 증가했으니까 3 그리고 속도가 0이니까 가속도 20 이렇게 가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먼저 두 번째 토탈 디스턴스 결국 XT는 T0부터 T까지의 VT를 다 적분한 거에다가 처음의 위치예요. 처음의 위치는 마이너스 540이었고 여기에서 적분은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초까지 여기가 50초인데 얘의 면적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면적은 10 곱하기 60이니까 600. 여기가 조금 성가신데 여기에 만나는 시간을 알아야 돼요. 얘가 6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마이너스 5씩 증가하기 때문에 60에서 마이너스 5씩 감소하면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5씩 감소를 하면은 12초가 걸리죠. 그러니까 10초에 12초를 더하면 22초가 되겠네요. 그럼 12초 동안 60이니까 넓이는 12 곱하기 60에 나누기 1초고 여기는 4초 동안 20일 테니까 4 곱하기 20에 나누기 1초고 여기는 15초 동안 마이너스 20, 20 마이너스 여기도 이거는 사다리꼴 넓이를 해야 되니까 이 직사각형 구하고 삼각형 또 따로 구하면 되고 구하고 뭐 이렇게 거리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토탈 디스턴스 50초대의 토탈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은 조금 귀찮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를 구하래요. x가 0일 때라는 것은 지금 x가 마이너스 540m에서 시작했잖아요. 마이너스 540m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10초 동안 60m/s로 달렸으니까 600m를 갔어. 그럼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순간 이미 있을 테니까 이쯤에서 한번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쭉 갔다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좀 많이 갔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번 여기쯤인지 여기쯤인지 한번 갈 것 같아요. 거리 계산하다 보면. 그때 언제냐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누적해가지고 토탈 디스턴스 계산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문제 4. 이거는 샘플 프로블럼인데, 그 3, 4, 1, 2, 3, 4, 5. 어떤 파티클이 240m/s로 걷다고 했을 때, 여기에 경사면이 있어요. 경사면에 이렇게 가다가 딱 부딪혔는데, 경사면에 부딪힌 높이가 600m였다, 높이가. 그리고 여기까지의 높이는, 거리는 3600m였다. 어떤 발사체가 파이어를 됐는데, 이니셜 벨로시티가 240m였고, 발사체의 앵글을 구해야 돼요. determine.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의 방향은 속도는 유지가 됩니다. Vx는 240의 코사인 알파고 얘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x는 얘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0부터 t까지 플러스 x의 t0인데 처음에 위치를 0이라고 가정하면 얘 없어지고 일정한 속도이니까 240 코사인 알파 t가 되겠죠? 얘가 3600m를 갔으니까 3600. 그럼 t는 코사인 알파분의 10. vy는 240 사인 알파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0t 중력가속도 10이라고 대략적으로 가정을 합시다. y는 마찬가지로 0부터 t, vyt 플러스 y0인데 y0는 0이라고 하고 얘를 적분을 하면은 240 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5t 제곱이 되겠죠? 이게 어디냐? t일 때 600m다. 그럼 t와 알파인식 하나, t와 알파인식 하나 두 개 나왔으니까 풀면 되죠? 어떻게 푸냐? 그냥 t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240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돼가지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15 마이너스 5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5 600이 되는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됩니다. 240 곱하기 10 마이너스 5. 아, 15가 한 번 15의 제곱이네. 곱하기 15의 제곱 곱하기 4. 이거를 한 번 확인해 보면 좋은데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는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분은 사인 제곱 알파가 있네.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제곱 알파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A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이 플러스 탄젠트
제가 볼까는 600. 그럼 방송 하나로 만들어졌으니까 2차 방송을 풀면 되죠?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될 거고, 알파는 뭐가 되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푸는 스킬들은 식만 적분식 잘 쓰고, 미분이든 적분이든 다 하고, 그 적분하는 데 스킬이 조금씩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수학적인 스킬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 싱글 팔집들에 대한 간단한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바로 보았습니다.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지만 추천을 드리고, 약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뭐 있지? 책의 한 챕터의 끝에 이렇게 우리가 쓰는 식들에 대한 정리가 쭉 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실제 시험 문제 때 치킨 시트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얘네들을 그냥 뭐 한 장 뽑아놓고 얘네들 옆에 두면서 얘만 가지고 풀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